한국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업 탑10 완벽 분석. 2025년 12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연이어 출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핵심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한국 중견기업들의 조용한 성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이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핵심 기업 10곳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오늘 내용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부장이란 무엇인가?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각 공정마다 특수한 장비와 정밀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소부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고 깎아내고 증착하고 검사하는 모든 기계를 말합니다. 원익 IPS의 증착 장비,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가 여기 속합니다. 소재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약품과 특수 물질입니다. 한솔케미칼의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덕산테코피아의 프리커서가 대표적이죠. 부품은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패키지 기판입니다. 심텍의 FCBGA, 코리아 서키트의 MLB, 대덕전자의 패키지 기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소부장은 쌀을 키우는 비료와 농기계인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비료와 농기계 없이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에 주목해야 하는가? 2025년 현재 반도체 산업은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 폭발. 챗GPT 이후 전 세계는 AI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B200 같은 AI 가속기는 한 대당 수억 원에 달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수만 대씩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AI 칩을 만들려면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HBM을 만들려면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심텍의 패키지 기판, 테크윙의 테스트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첨단 공정의 한계와 패키징 혁명. 반도체 회로 선폭은 이미 3나노미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칩을 3차원으로 쌓고 정밀하게 연결하는 기술이죠. 이 패키징 시장이 2023년 345억 달러에서 2032년 80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공급망 재편과 기술 자립. 미중 갈등 이후 각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스법, 유럽의 유럽 반도체법, 한국의 K반도체 벨트가 그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정리하자면 2025년에서 2026년은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AI 수요,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 가지 바람이 한꺼번에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강점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도 균형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1. 원익 IPS. 원익 IPS는 1991년 설립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입니다. 증착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이고 식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ALD 장비 양산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장비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은 원익 IPS에게 실적 반등의 해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매출 2,949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을 기록하며 뚜렷한 실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장비 매출이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2025년 전체 실적은 매출 8,845억 원, 영업이익 72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 18%, 영업이익 302%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원익 IPS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상위 5개 기업에 포함되며 매출의 약 88%가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M15X 신규 가동과 삼성전자의 V9 전환 투자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증착 장비 공급을 늘리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죠. 다만 투자자 여러분은 리스크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12월 5일 키움증권은 원익 IPS의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HBM3 양산 검증 지연과 소비자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HBM 증설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모리 업계가 대규모 증설보다는 고부가 가치 공정 중심의 전환 투자에 집중하면서 발주 규모가 작아지고 매출 성장 속도가 과거 대규모 증설기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설 방식도 신규 장비 도입이 아닌 기존 DDR4 장비의 활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원익 IPS가 제시해왔던 신규 장비 공급을 통한 체질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매수 접근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198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32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제품은 TC본더, 즉 열압착 본더입니다. TC본더는 HBM을 만들 때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각 층을 열과 압력으로 고정시키는 장비입니다. 한미반도체는 HBM용 TC본더 시장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3 이 양산용 TC본더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죠. 2017년 SK하이닉스와 함께 TC본더를 공동 개발한 후 HBM3, HBM3E에 이르기까지 독점 공급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2025년 7월 한미반도체는 2분기 잠정 실적 설명회에서 2025년 전체 매출 목표를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 1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최대 가이던스이며 증권가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25년 매출을 7,982억 원, 영업이익 3,783억 원으로 전망했으며 KB증권은 2025년 매출 1조 435억 원, 영업이익 5,01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증권가 평균 전망치는 약 7,900억 원에서 8,300억 원 수준입니다. 한미반도체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지난해 수출 비중은 41%에 그쳤지만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LS증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매출 내 고객사 비중은 2025년 SK하이닉스 40%, 해외업체 6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해외업체 비중이 6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기술도 준비 중입니다. 2026년 HBM4, 4E 플럭스리스 본딩, 2027에서 2028년 HBM5용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기술 로드맵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럭스리스 TC본더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해외 기업에 판매를 시작했으며 2025에서 2026년에 걸쳐 작년 주문량의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플럭스리스 본더는 HBM의 D램 적층 과정에서 플럭스를 없애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초 한화세미텍으로부터 420억 원 규모 TC본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장비 단가를 인상하고 상주하던 엔지니어를 철수하는 등 맞불을 놓으며 양사 간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또한 일부 HBM 고객사의 투자 일정이 지연되면서 단기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단일 고객사 리스크가 존재하죠. 다만 증권가는 HBM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한미반도체의 기술적 우위를 고려할 때 중장기 투자 가치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1989년 설립된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제품은 레이저 마킹 장비입니다. 레이저 마커는 반도체 칩에 레이저로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장비로 비접촉 방식으로 기존 잉크 마킹을 대체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마킹 장비는 국내 점유율 95%, 글로벌 점유율 60%로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이오테크닉스의 진짜 성장 동력은 신규 장비에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2020년부터 삼성전자의 D램 일지 NM 이하 공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닐링은 반도체 내 결정 결함을 회복시키는 열처리 공정인데 기존 방식보다 수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1GNM 이하 비중을 2023년 52%에서 2024년 62%, 2025년 72%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그루빙 다이싱 장비입니다. 일본 디스코가 70% 이상 독점하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삼성전자와 양산평가 협약을 체결했고 2024년 하반기부터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애플 M5 칩 제조의 이오테크닉스의 펨토초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적용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TSMC, ASE, 엠코, 스태츠 칩팩 등 글로벌 OSAT 고객사에 10대 이상 공급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볼까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6% 증가, 영업이익은 218.8% 증가했습니다. 2026년에는 매출 4,800억 원, 영업이익 1,23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장비 부문 매출 비중이 2024년 65%에서 2025년 68%로 상승하며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아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에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애플 M5 칩 공급은 긍정적이지만 신규 장비인 어닐링, 그루빙, 다이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속도가 관건입니다. 4.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1980년 설립된 정밀화학 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2차 전지 소재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은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한솔케미칼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며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프리커서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SK하이닉스의 D램 웨이퍼 투입량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솔케미칼 주가는 연초 대비 138% 급등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솔케미칼의 소재 출하량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매출은 8,85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사상 첫 매출 1조 원 달성이 전망됩니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소재 외에도 2차 전지 바인더,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에 진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사업을 하는 중화권 고객사를 확보했고 2차 전지 바인더도 국내 신규 고객사 확보로 3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 변동에 민감하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수익성이 불확실합니다. 또한 중국 저가 화학 소재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5. 심텍. 심텍은 1987년 설립된 반도체 및 통신기기 PCB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핵심 제품은 FCBGA, 즉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와 메모리 모듈 PCB입니다. FCBGA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으로 AI, PC, 서버, 클라우드 등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4.8%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출은 키우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1조 3,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메모리 모듈 기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며 실적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영업이익은 124억 원으로 무려 2,328% 급증했습니다. 심텍의 차별화 포인트는 슬림 FCBGA입니다. 심텍은 기존 FCBGA보다 코어 두께가 약 50% 얇은 슬림 FCBGA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FCBGA의 코어 두께가 0.8에서 1인 반면 슬림 FCBGA는 약 0.4입니다. 기판이 얇아지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완제품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어 VR/AR 기기 같은 새로운 폼팩터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한 심텍의 일본 자회사가 2025년 하반기 GDDR7 본격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GDDR7은 차세대 고성능 그래픽 메모리로 AI 워크스테이션과 게이밍 PC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매출 1조 4,900억 원으로 7.2% 증가,
영업이익 1,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가 전망됩니다. 2022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는 소캠2, GDDR7 등은 2026년 이후의 총매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1조 2,335억 원, 영업손실 4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업황 의존도가 높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사이클에 실적이 민감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6. 코리아 서키트. 영풍그룹 계열의 이 회사는 1972년 설립된 PCB, 즉 인쇄회로 기판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핵심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HDI, 고밀도 회로 기판입니다.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20% 중후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둘째는 AI 서버와 가속기에 들어가는 FCBGA,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2025년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은 극적인 반전을 보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5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3% 급증했습니다. 이 반전의 주역은 바로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2022년 브로드컴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 FCBGA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까지 약 912억 원의 FCBGA를 브로드컴에 공급했죠. 이는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대신증권은 코리아 서키트의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무려 37.5%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코리아 서키트가 AI 가속기 ASIC용 고집적 FCBGA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브로드컴에 샘플을 제공하는 테스트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함께 TPU, 텐서 처리 장치를 공동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FCBGA 공급업체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코리아 서키트가 그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증권가는 2026년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 908억 원으로 올해 대비 91.6% 증가, 연결 기준으로는 1,248억 원으로 무려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향 서버 메모리 모듈 매출 증가,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신모델 출하 확대, 삼성전자 갤럭시 S26 기판 매출 증가, 그리고 브로드컴 중심의 고부가 반도체 기판 신규 공급이 모두 겹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여러분은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HDI 매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브로드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객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7. 대덕전자.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1948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전자부품 제조기업이죠. 현재는 패키지 기판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핵심 제품은 FCBGA 기판과 MLB, 다층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이 기판들은 서버용 CPU, GPU, AI 가속기 등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됩니다. 대덕전자는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나 영업손실로 전환했습니다. 재료비 상승, 생산성 저하,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2,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영업이익은 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5% 급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이었죠. 영업이익률이 8% 중반까지 개선되며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실적을 만들었을까요? 첫째, 메모리 기판 부문입니다. 서버향 DDR5와 ESSD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GDDR7 등 고부가 제품 믹스가 더해지며 수익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둘째, FCBGA 사업입니다. 전장, 즉 차량용과 데이터 센터 용도가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손익분기점 진입이 예상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AI 가속기향 MLB 매출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AMD향 AI 가속기용 MLB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매출원이 되는 것이죠. 넷째,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O와 AI용을 수주하면서
대덕전자도 관련 FCBGA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증권가는 2026년 대덕전자의 실적을 폭발적으로 전망합니다. 매출 1조 2,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 영업이익 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57% 증가입니다.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대신증권 4만 원, 유안타증권 5만 6천 원, 하나증권 3만 5천 원으로 제시되었죠. 대덕전자는 미중 갈등 이후 미국 고객사들의 탈중국화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 거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으로 생산을 이전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서버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일본 이비덴, 오스트리아 AT&S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8. 에이펙트. 에이펙트는 2007년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와 패키징 서비스입니다. 초기에는 낸드 프레시 테스트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디램 테스트가 주요 매출원입니다. 2025년 3분기 에이펙트는 연결 기준 매출 283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5% 이상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에이펙트의 차별점은 사업 영역 확장입니다. 2021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에 진출했고 2022년에는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발주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AT세미콘의 패키징 사업을 양수하며 패키징 테스트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OSAT 업체로 변모했습니다. 에이펙트의 미래 성장 동력은 차세대 디램 모듈 소캠2입니다. 2025년 11월 234억 원 규모의 신주인 수권 부사체를 발행하며 시설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이 중 40억 원을 소캠2 테스트 인프라 구축에 투입합니다. 소캠2는 기존 SODIMM을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 모듈입니다. 노트북과 AI PC, 서버에 최적화된 규격이죠. 엔비디아가 소캠2를 본격 채택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이펙트는 소캠2를 단독 수주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가속기 시장 성장에 따른 LPDDR5용 테스트를 위한 전기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글로벌 진출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 8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설립 예정인 한국 기업 최초의 현지 합작법인 프로젝트가 인도 중앙강요회의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도 정부의 인디어 세미컨덕터 미션의 일환으로 연간 약 9,600만 개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제품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합니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총 자본적 지출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며 2025년 내 공장 착공, 2027년부터 본격 양산 계획입니다. 다만 메모리 업황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또한 엠코, ASE 같은 대형 OSAT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9. 테크윙. 테크윙은 2002년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기업입니다. 테크윙의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이 있죠. 테크윙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HBM 전용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입니다. 이 장비는 기존의 핸들러와 프로버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모두 통합했습니다. 최대 256개의 칩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256파라 수준의 검사 능력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HBM이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기 전에 칩 하나하나 전수 검사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량품을 사전에 완벽히 판별하여 최종 HBM의 수율을 극대화하고 제조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삼성전자에 첫 양산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2025년 2월 SK하이닉스에 큐브 프로버 데모 장비를 입고하고 정식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삼성전자로부터 큐브 프로버 추가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 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큐브 프로버의 성능 평가, 즉 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HBM 증설에 따른 대규모 발주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강력한 호재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퀄 테스트 역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2025년 테크윙의 실적 전망은 폭발적입니다.
큐브 프로버 연간 판매 대수를 135대로 가정할 경우 매출은 5,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강, 영업이익은 1,549억 원으로 무려 466% 급증이 예상됩니다. 테크윙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933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신제품 시설 증축과 생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프로브 스테이션과 웨이퍼 검사 장비가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인 DLP 역시 하반기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망은 밝습니다. 2025년 HBM 연간 성장률은 70%로 2028년에는 HBM이 전체 D램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아 단일 고객사 리스크가 존재하고 HBM 출하량이 둔화되면 테스트 장비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0. 덕산테코피아. 마지막으로 덕산테코피아를 소개합니다. 2006년 설립되어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주요 사업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OLED 유기재료입니다. OLED 발광층과 공통층 소재의 원료, 즉 중간체를 생산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패널 업체 등의 소재를 공급하며 고객사 내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소재입니다. 핵심 제품은 HCDS, 헥사클로로디실란입니다. 이는 반도체 증착 공정의 필수 소재로 덕산테코피아는 2017년 HCDS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HCDS가 왜 중요할까요?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데 초고순도의 제품을 필요로 해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은 소수의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죠. 덕산테코피아는 자체 합성부터 초고순도 정제까지 일괄 생산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NAND 생산 라인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NAND 양산 확대와 적층수 증가는 덕산테코피아의 반도체 소재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2차 전지 소재입니다. 2021년 OLED 중간체 제조에 필요한 유무기 합성 기술을 응용해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VC, FEC 같은 첨가제와 전해액을 생산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현재 메탈 계열의 반도체 프리커서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며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해 3D 낸드 적층 및 초미세화용 실리콘 메탈 프리커서 소재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 영업손실은 70.9% 증가했습니다. AI 서버 및 고성능 컴퓨팅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로 D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낸드 플래시도 하반기 회복이 예상되나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로 실적이 부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신규 소재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메탈 계열 반도체 프리커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PI 모노머 등 신규 소재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핵심 10개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글로벌 독과점 또는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메모리 핸들러는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HBM3E 기준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죠.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마킹 장비는 국내 95%, 글로벌 60%의 점유율로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는 단순히 높은 시장 점유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 장벽이 높고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 결정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술 검증과 품질 보증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협력사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력 인증서인 셈이죠. 셋째, AI와 첨단 패키징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HBM, 첨단 패키징, AI 가속기 수요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트너는 2025년 HBM 연간 성장률을 70%로 추산했으며 HBM이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8년 3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1. 단일 고객 의존도. 한미 반도체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로 추정되는 특정 거래처 매출 비중이 2023년 13.5%에서 2024년 53.6%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화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선정했고 2025년 3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총 805억 원 규모의 TC본더를 한화세미텍에 발주했습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수년간 동결해온 TC본더 가격을 인상하고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에 투입했던 유지보수 인력을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2025년 4월 양사 간 갈등이 공개화되면서 한미반도체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죠. 다행히 이후 엔지니어 복귀 보도가 나왔고 2025년 11월에는 SK하이닉스에 15억 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가 회복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LS증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매출 내 고객사 비중은 2025년 SK하이닉스 40%, 해외업체 60% 수준입니다. 2026년에는 해외업체 비중이 66%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TSMC 등 해외 고객사 확대로 SK하이닉스 의존도를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갈등은 단일 고객 의존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테크윈 역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다만 2025년 9월 SK하이닉스로부터 큐브 프로버 성능평가를 통과했고 마이크론에도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어서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으며 심텍은 메모리 3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요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재고 조정이 발생하면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반도체 업황 사이클. 반도체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메모리 반도체 불황 시기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1,590억 원, 영업이익 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 51.5%, 영업이익 69.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앞다투어 투자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살아났고 한미반도체는 극적인 회복을 보였습니다. 심텍은 2024년 매출 1조 2,335억 원, 영업손실 4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8% 급증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은 AI 수요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글로벌 경쟁 심화.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해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토키오 일렉트란, ASML 같은 글로벌 장비 대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 2025년 초 SK하이닉스가 싱가포르 ASMPT와 장비 납품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SMPT는 TC본더 업력이 긴 기업으로 한미 반도체에게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그루빙 다이싱 장비 시장에서 일본 디스코가 70% 이상 독점하던 시장에 진입했지만 디스코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한솔케미칼의 경우 중국 저가 화학소재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코리아 서키트의 CXL PCB, 에이펙트의 소캠2 테스트,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처럼 신규 제품들은 기술 개발은 성공했지만 양산 시점, 수율 안정화, 고객사 확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는 2025년 1월 삼성전자에 양산 공급을 시작했고 9월 SK하이닉스 성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마이크론에도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2025년 4분기 중 결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량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이펙트는 소캠2 테스트 인프라 구축에 4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캠2 자체가 차세대 규격이기 때문에 시장 확산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5. 밸류에이션 부담. 2024년에서 2025년 AI 반도체 테마가 부각되면서 많은 소부장 주식들이 급등했습니다. 한솔케미칼 주가는 2024년 연초 대비 138% 급등했습니다.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죠. 현재 주가가 미래 성장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5일 키움증권은 원익 IPS의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HBM3 양산 검증 지연과 소비자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HBM 증설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전망치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화려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미반도체의 TC본더로 HBM을 쌓고 심텍의 FCBGA로 칩을 연결하고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로 제품을 마킹하고 테크윙의 핸들러로 품질을 검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들 소부장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삼성과 SK가 아무리 뛰어나도 원익 IPS의 증착 장비 없이는 웨이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없이는 웨이퍼를 세정할 수 없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반도체 프리커서 없이는 증착 공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025년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SK하이닉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착실하게,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합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단일 고객 의존도, 반도체 업황 사이클,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밸류에이션 부담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2025년 갈등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고객사와의 관계 변화는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익 IPS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사례에서 보듯 시장 전망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객사 현황과 신규 제품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권사 리포트와 업계 뉴스를 참고하시되 최종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AI 반도체 시대,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거대한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갈지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